세종대학 학생도 참전. 또 벤프리트 미 8군 사령관 아들도 참전을 해서 여기서 비행기 조종사로 북한 지역을 폭격을 하다가 실종돼서 죽었어요.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의정부에서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한국군이 모는 트럭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 우리 감사를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감사를 하지. 20대, 30대, 40대가 그런 미국에 대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튀었다. 단순한 교통사고를 미국 사람들이 일부러 죽였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고 메가드 동선을 끌어내리겠다고 나서고 우리를 살려준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강제 수용소에서 살고 대부분은 돌아가셨을 그분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트루만 대통령 이름을 딴 거리 이름 하나 없고 동상도 없고 공원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치러야 될 6.25 전쟁의 후반전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고 배은망덕하는 젊은이들한테 이 역사가 축복을 하겠습니까? 벌을 주겠습니까? 벌을 주면 큰일이에요. 벌을 준다는 것은 북한한테 진다는 뜻 아닙니까? 지도로 하겠다. 그것을 가만 볼 수가 없으니까 재향군인회 같은 조직이 그래도 경험과 조직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강연회를 통해서라도 제발 고마워할 줄 알아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이 바로 6.25 남침전쟁 60주년이니까 이제는 무슨 행사를 할 게 많습니다. 특히 충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적지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충주 시민들이 육사단에 들어가서 춘천에서 3일 동안 버텨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참전했던 분이 아마 생존자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셔가지고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영웅 아닙니까? 라이언 일병 살리기라는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세계적인 히트를 했는데 그 주인공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는 여러 수천 명, 수백 명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그 나라에 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고 공산주의 활동한 자를 민주투사라고 해가지고 1인당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동일의 사태라고 해가지고 경찰관들한테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7명을 죽게 한 자들한테 민주투사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주고 문제는 그런 걸 보고도 많은 시민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 이러면 또 당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 시민들은 화를 내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집안에서 불평불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역사가 달라집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 좌익들은 행동을 해요. 좌익들은 거짓말로도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인데도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애국 시민들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속으로 불평불만을 사귀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집안에서 불평하고 그것을 끝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나 재향군인의 최소한 재향군인의 대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이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2007년 10월 초에
우리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 사람이 휴전선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그걸 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걸어서 넘어가고 있는 저 휴전선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도소의 담장이다. 그 담장을 지금 걸어서 넘어가고 북한이 거대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무슨 말이냐? 탈북자들 중에서 가끔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나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도 남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게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북한은 김정일이라는 교도소장이 다스리고 있는 교도소에 2,300만 명의 죄수가 복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도소라고 하면 좀 잘 이야기한 거고 인간 지옥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평균 수명은 남한은 80세입니다. 남자 여자 합쳐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86세인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래돼서 사는 장수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보다 한 살 더 살아요. 왜냐?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수, 평균 수명이 그 나라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80세. 남자 평균 키가 173.5cm, 173.5cm. 북한은 남자 평균 키가 160cm. 160cm. 북한의 평균 수명은 63세쯤 됩니다. 우리보다 아마 15살 적게 산다고 보면 되죠. 왜냐? 김정일이가 먹을 것 제대로 안 주고, 입힐 것 제대로 안 주고,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면은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맹장 같은 거는 바로 잽니다. 바로 째요. 약을 주지 못하니까 적당히 기워가지고 약은 당신이 알아서 암시장에 가서 사서 치료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천당과 지옥 그보다 더 큰 차이는 뭡니까? 오늘도 여기 입장할 때 보니까 장애인용 출입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장애인용 출입구. 한국의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할 때 반드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합니다. 서울에는 지하철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지 아십니까? 평양에 장애인들이 살면은 또는 난쟁이들이 살면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 해가지고 김정일의 명령으로 장애인들은 다 추방했습니다. 다 추방을 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무슨 일에 가장 크게 감동을 하느냐? 자동차 많은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뭐 우리도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보고 감동을 해요. 울창한 나무를 보고 북한은 다 벌벗었는데 저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고 수십 년 동안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저 나무를 키웠느냐 감동을 합니다. 또 장애인용 시설에 감동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 장애인들을 위한 출입구 이런 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구나. 북한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2,300만 명이 노예가 되는 나라, 총폭탄이 되는 나라. 북한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전 인민들이 총폭탄이 되어 장군님을 결사오미하자. 김정일 하나 잘 살리기 위해서 2,300만 명이 자살폭탄이 되라는 구호를 달달 외우는 그곳 지옥이죠. 대한민국은 한 개인 어떤 한 사람이 고문을 당해서 죽었다. 1987년에 박종철이라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학생운동하다가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무고문 당해서 죽었다. 한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온 언론이, 온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총리 이하 관계 공무 장관들 다 그만두고 그것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인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